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고덕 강의 제일 풍경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지간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서 진행했던 입지 분석, 뭐 평면도 분석 이런 걸 떠나고 이번에는 핫 이슈가 되는 곳이니만큼 입주자 모집 공고문하고 같이 여러분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페이지가 한 뭐 50페이지, 60페이지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걸 잘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글씨가 깨알 같은 것들이 막 쫙 한참 막 써 있으니까 뭐 프린트도 제대로 안 돼. 글씨는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청약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뭔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부적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랬잖아요. 공고문을 먼저 보시고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당첨이 되고 난 이후에 부적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박스가 이거죠. 빨간색 글씨로 해서 나와 있는데 21년도 2월 2일 개정된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를 기다렸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2월 18일 이전에 나오느냐, 2월 18일이 지나서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이게 뜨거운 감자였었죠. 자, 왜 그랬을까요? 2월 16일서부터 어떤 인터넷에는 뭐 유튜브가 뭐 2월 16일 날 나옵니다. 막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디에 2월 17일 날 나옵니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2월 18일 날 오전에 9시에 봤는데 안 나와. 직원들이 아직 출근을 안 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날 9시 반에도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10시에 들어서 보니까 오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2월 18일 이전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금 운영이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내 집 마련함에 있어서. 왜? 전세 놓으면 되니까. 그죠? 전월세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 이후에 놓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금대출 이후에 그리고 10% 10% 두 번 해서 5회차 6회차 돈 내는 거 중도금대출 이거 40%밖에 대출이 안 될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잔금 내서 다 처리하는 것까지 여기 지금 주변에 호가가 20억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15억 18억 갔는데 지금 20억 호가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8억 9,990만 원에 나왔어요. 전세 얼마 할 것 같습니까? 전세 하다못해 지금 내가 봤을 때 10억 이상 넘어갈 걸? 그죠?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아마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 돈을 적게 들이고서 나중에 전세를 놓게 돼버리면은 분양가보다 훨씬 더 많은 전세금을 받으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2월 18일 이전에 나왔었어야 해요. 이게. 자, 2월 18일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청약 조건, 기간, 나이 여러 가지 일정을 따지는 모든 것들의 기준일이 바로 모집 공고일 2월 18일 이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투기 과열 지구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투가지구 그러죠. 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투기 과열 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청과 지역, 청가물 시장할 때, 예, 청과 지역 할 때 여기는 청약 과열 지역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이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과 거기에 속한 가족분들은 모두 다 1순위 자격에서는 청약을 해도 안 돼. 당첨이 돼도 이분들은 무조건 안 돼. 추첨도 안 돼. 무조건 다 안 됩니다. 청약 자체가 안 됩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무조건 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주택 이상 되신 분들, 그래서 이제 혹시, 와이프랑 나랑 세대 분리를 해갖고, 예, 나는 아들 하나, 여기는 딸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각자 2인 가족, 2인 가족 해갖고 이혼을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옛날에 계셨고 그런 방법이 통했던 시절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안 됩니다. 무조건 세대 분리를 했어도 한 집으로 보고 그리고 남편의 엄마 아빠, 아내의 엄마 아빠까지 모두 다 직계가족 다 포함을 해갖고 무주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이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진 거죠. 자,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니에 좀 그만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 투가지구, 청가지역, 공공택지입니다. 이거는 민간 땅, 민간 땅이 아니에요.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하는 분상제 적용이 된 민영 아파트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공택지. 아무리 민영으로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공공택지에서 하는 데인데 뭐 이렇게 뭐 계약금을 20%씩 받고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혹시 당첨이 5년 이내에 되신 분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청약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셨다. 등본상으로, 등본. 네, 서류입니다, 서류. 네.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50% 물량, 예,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가시고, 나머지 50% 물량은 이제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 그리고 서울에서 2년이 안 되게 거주하신 분들, 경기, 인천, 예, 이런 분들이 다시 마이너리그, 예, 여기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주의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2018년 12월 10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소형, 저가주택 등 이런 것들 분양권을 다 포함을 해갖고 이런 것들은요. 자, 공급 계약서에 공급 가격이 있죠. 공급 가격. 그러니까 옵션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발코니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선택 품목을 제외를 해서 기준으로 해서 자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5984 할 때 이제 59 얘기하는 거예요. 59제곱 전용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에서 공시지가로 매매시가 말고 공시지가로 1억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지역은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런 것들은 빼줍니다. 아 이런 것들은 그냥 주택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아줄게. 오케이. 근데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공이냐 일반 공급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밑에 내려가는 그 내용 잘 보시면서 또 확인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용이 또 하나 바뀌었죠. 저도 요번에 이거 새로 깔았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이거 했었는데 이제 이게 다 전체적으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 이제 없어졌죠. 그래갖고 네이버 인증서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공동인증서로 이야기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 뭘 하나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요번에 요걸로 해서 다 다운을 받았고요. 딱딱한 내용이니까 내가 웃긴 얘기도 하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특공 및 일반 공급 및 해갖고 이런 거 동호수 배정은 한날 한시에 다 같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특공은 먼저 이제 당첨에 대한 당락이 먼저 알 수 있어요. 각 기관에서 요번에 어디로 해서 뭐 특공을 넣으시게 되면 요번에 당첨권입니다. 뭐 순서가 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도 몇 동 몇 호가 됐는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당연히. 그래갖고 일반 공급으로 넣으신 분들이랑 같이 한 번에 당첨자 발표일 때 한 번에 같이 동호수를 이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웃긴 얘기 뭐냐면요. 뭐 한 40 몇 층이다. 그럼 중간에 20층 몇 층 이렇게 피난 구역으로 해갖고 비어있는 층이나 비어있는 호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컴퓨터를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21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21층에 당첨이 돼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청약이 막 몰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 거 동호수가 맞는지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이런 거 다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진짜 가끔 나와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복 청약 여기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질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하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첨자 발표일이 중요합니다. 그래갖고요. 전국의 어떤 아파트를 다 대상으로 해갖고 만일에 이 동네에서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다. 그러면 두 곳에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장안 하나포레나가 3월 2일 날 당발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광주 오포에 있는 포스코 더샵 그 센트리체가 아마 당첨자 발표일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이 똑같아요. 그렇게 돼서 넣게 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날짜 이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그때 똑같은 날 넣으시게 되면 안 돼요. 그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특공 10 근데 그러면은 특공에다 하나 넣을 수 있고 일반 공급에다 하나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특공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럼 난 일반 공급에다 2개 넣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돼요.
동종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종은 돼요. 그래서 특공 안 돼요. 일반 공급 안 돼요. 근데 특공이 하나, 일반 공급이 하나, 요거는 됩니다.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의정부 아마 고산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C1, C3, C4 해서 이제 세 개의 블럭이 나왔었는데 마침 당첨자 발표일이 따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총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공 3번, 일반 공급 3번에서 6번의 기회가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대한민국 그 부동산 청약에 대한 규제는요. 뭐 규제 일변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거 하나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한 집에서 한 사람만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집당 한 번. 예. 그래서 어떠한 특공은 세대원이 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청약을 넣어도 가능해요. 근데 또 어떠한 특공은 세대주만 넣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여기는 세대원으로서 얘 하나 넣고 여기는 세대주니까 내가 또 다른 특공에다 이렇게 넣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사람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게 되면은 기준을 생각하시는데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요번에 분양권 전매제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는 투가지구, 그리고 청가지역,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 아까 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입주자로 선정이 된 날, 그러니까 요거는 당첨자 발표일로서부터 당첨이 딱 돼갖고 나온 분들이에요. 옛날에는 계약한 이후서부터 이제 따졌는데 그 전에 하도 막 전매를 많이 해버리니까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로 바뀌면서 8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됩니다. 8년. 그러니까 전매. 사전에 앞서서 미리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것은 내가 사고팔고를 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주요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 넘어갑시다. 자 3월 3일 특공 그리고 1순위 3월 4일 2순위 얘기 안 합니다. 설마 여기가 무슨 2순위까지 가겠습니까? 요즘 수도권에 있는 지방 아파트도 2순위까지 가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 서울에서 하는데 지금 그죠?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2일 예, 좋은 꿈 꾸시길 바라고요. 자 문제는 이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그 정보를 먼저 받았는데 여기 뭐 60대 1도 막 넘어가 버려요. 막 한 세대 막 두 세대 뽑는데 막 60대 1, 막 50대 1 막 나와버리고 하니까 참 암담합니다. 그래갖고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1순위 때 그날 아침에 청약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해서 넣지 마시고 그 전날 특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 확인을 해보시고 아 84A로 많이 몰렸구나 뭐 84B로 많이 몰렸구나 이런 거 좀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바로미터가 돼서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한 번씩 다 특공에 대한 결과 경쟁률을 확인하시고 참고를 해서 1순위 청약을 넣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벌써 뭐 한 세대 뽑는데 뭐 60대 1, 뭐 68대 1 나와버리고 막 40대 1, 50대 1 나와버리고 하니까 정말,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민망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래도 누군가는 된다는 거. 자, 희망을 좀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짚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하나는 2월 18일 이전에 나오느냐, 그래서 실거주 의무를 피하냐 안 피하냐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었던 건데 2월 18일 날 오전에 해서 이제 결국은 뭐 공고문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는 이거죠. 분양가. 과연 9억이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근데 8세에서 9억 넘어가 버리면 너무하잖아 진짜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었죠. 9억이 넘어가 버리면 중도대출이 안 되니까. 근데 아파트가 얼마든지 간에 39,800원 뭐 1+1이 아닌데 이 높은 금액을 그냥 대출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캐시로 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현장에서 10년 넘게 있었으면서 이렇게 해서 캐시로 해서 사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요 무조건 중도금대출은 다 받아요. 왜? 싸니까. 금리가 싸잖아요. 그거 해서 일단 그걸로 대출을 일단 받아갖고 자서로 다 해갖고 이제 치고받고 끝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금리를 떠나갖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서류 행정으로 해서 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큰 돈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뭐 비트코인 넣고 뭐 주식 넣고 뭐 요즘 막 잘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중도금대출을 무조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9억이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뭐 시행사 뭐 자체 보증을 해서 막 끌어다 땡기기도 하고
알아서 또 붙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 그죠? 대출 안 하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야. 왜? 그럼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죠? 아파트를 그냥 캐시로 해서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거 바로 이거죠. 계약금 20%. 공공택지에서 하는 것들이 왜 다 요즘 미쳤나 봐. 다 20%씩만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거 한번 보세요. 계약금이 얼마인가. 계약금 자 20%에서 나와 있고 84A 보세요. 얼마인가. 21층에서 해서 보시게 되면은 8억 9,990만 원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9억 안 넘기려고 그냥 대놓고 무조건 10만 원 차이로 해서 뺐단 얘기예요. 무조건 맞춰냈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계약금은 보통 10%를 받는단 말이에요.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게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 포맷 아닙니까? 근데 힐스테이트 리슈비서부터 갑자기 뭐 계약금 20% 받고 그 전에 뭐 어떤 공공에서 나왔던 애들도 뭐 계약금 20% 받고 그러더니 요즘 공공이 더해.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9억 잡고서 계약금 20% 그러면 얼마야? 9, 28, 1억 8천이네? 맨 처음에 계약금서부터 1억 8천이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 그 극단적인 처방, 자금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이 돈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한 8천만 원이나 한 9천만 원 정도의 금액만 있었어도 되는데 그 돈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1억 8천을 땡기려면 없는 사람이 1억 8천을 어떻게 땡기냐고. 나는 솔직히 내 통장에 1,800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넣을 수도 없고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어도 걱정, 안 넣어도 걱정. 그러니까 이게 참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금액이 좀 더 낮춰진다든지 아니면은 금액이 낮춰지는 게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지하철 계속 뚫리지 뭐 GTX 들어가지 도시가 계속 발전이 되고 하는데 분양가가 높아지지 낮아지겠냐고. 근데 그러면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대출 같은 관계를 좀 편하게 해줘갖고 진입장벽을 좀 없애줘야지 없는 사람도 아파트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 그들만의 리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금융과 관련해서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8억 9,990만 원이 가는데 여기가 이자가 무이자가 아니에요. 중도금 무이자인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자 후불제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자 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매년 이렇게 뭐 중간에 입주하기 전까지 매년 이자를 내야 돼요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입주할 때 그 이자를 한 번에 냅니다. 그게 아마 1,000단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세니까 이것도 한 몇천만 원 나오게 될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 집 마련 됐어. 그랬고 해가지고 막 대출 어떻게 하고 해갖고 이때 아니면 건조기를 언제 삽니까? 그죠? 스타일러스 사고 막 건조기 사고 막 발코니 옵션에 막 이것저것 옵션 다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몇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입주할 때 가서 딱 봤는데 이자가 이제 이자 후불제라는데요 해서 이제 얼마인데요 하니까 이제 몇천만 원 딱 나와버리면 그때 뜨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분양값만 생각하고 뭐 발코니 비용 얼마야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자 후불제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입주할 때 내 집 마련을 해서 임대 안 놓고 입주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진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돼.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많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발코니 비용은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평면도가 완전 개판인 것도 있고 덜 개판인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84 타입인데 250만 원 받는 그 발코니 나 또 살다 처음 봅니다. 그래서 25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돈 1,00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평면도를 이것저것 완전히 극단적으로 막 이것저것 다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냥 완전 버라이어티하게. 힐스테이트 레슈벨 할 때 그랬고 세종에서 리첸시아 파밀리 할 때도 그랬고 요즘 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요. 제가 이제 다음에 평면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는요. 그냥 무난해야 돼. 무난한 게 그냥 제일 좋습니다. 무언가를 그냥 완전 혁신적으로 뭔가 바꾸겠다. 혁신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올 오와 나싱이에요. 만일 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 빼고 평면도 뺐다 그러면 쫄딱 망합니다. 그냥 서울이니까 주변이 18억, 19억, 20억 호가까지 나오는데 그냥 분상제 걸려서 그냥 9억 언더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요거 빨간색 글씨 나와 있는 거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막 디스만 하면 안 되고 좋은 소식들 얘기를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신혼 부부가 이거 옛날에 세대수의 70% 특공, 예, 그러니까 쿼터 물량, 배정 물량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에 100% 이하인 자, 예, 이런 사람들만 해갖고 먼저 70% 물량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줬어요. 맞벌이를 하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또 거의 다 맞벌이죠. 120%까지 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자 140% 그리고 160% 맞벌이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됐었어요. 130% 뭐 12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낮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맞벌이하는 부분한테는 그 플러스 10%를 해서 가중을 좀 주고 그랬었는데 여긴 140%에다가 20%를 더해서 160%까지 해서 소득 기준을 엄청나게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생애 최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세대수의 70% 전년도 어쩌고저쩌고에 130%인 자에게 우선 공급. 이게 아마 제가 제 개인 방송에서도 계속 이제 우리 그 스터디 라방을 하는데 아마 이게 100%였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130%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완화가 됐죠. 그리고 여기 160%인 사람들까지 이것도 역시 160%까지 맞벌이 아니래도 160%까지 해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2월 2일 날 지난주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그 상담을 받을 때 이 소득 기준에 걸려갖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마침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즉 경쟁률은 예전에 그 힐스테이트 리슈비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박터지게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달에 뭐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6665 980에서 600만 원 언더로 해서 벌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한 800만 원 이상까지도 소득이 나오시는 분들은 엄청 부자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에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좋은 점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다자녀 특공에서 나와 있습니다. 요번에는 49세대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 보시면 돼요. 자, 무주택 구성원이며 그 세대주가 아니라 구성원이며 만 19세 미만의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자녀를 태아를 포함해서 입양도 마찬가지예요. 3명 이상을 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요즘 세상에 서울에서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사람이 어딨어 하시는데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자,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는 또 신혼 부부 특공인데 아까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혼인신고한 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손 붙잡고 사는 날 말고 혼인신고, 서류상으로 항상 서류 기준이니까 이때서부터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일 2월 18일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계속 중간에 잠깐 띄었다 빠졌다 하면 안 돼요. 계속 이거 중요합니다. 계속이란 문구. 자, 그리고 여기는 소형, 저가주택 등 이런 것들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죠. 아까 빼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일반 공급에서 다르고 특공에서 다릅니다. 라고 했던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특공에서는 자격 기준이 더욱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번에는 노부모 특공 보시겠습니다. 노부모 특공은요.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배우자의 엄마, 아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옛날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포함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3년 이상 계속, 중간에 역시 띄었다 빠졌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 거죠. 내가 연태에 우리 엄마 밥 차려드리고 했는데 왜 안 돼? 그랬는데 엄마 주소는 마침 시골집으로 돼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만 60세 이상, 65세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와이프의 어머니, 아버지까지 포함을 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죠.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역시 노부모 특공에서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생초에 대한 특공이죠. 자, 다른 건 다 말씀을 드렸고, 자, 생애 최초,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어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 중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혼인, 재혼을 했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돌싱, 근데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입양을 다 포함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따져보면 그럼 결국은 그냥 결혼을 한 적이 없는 미혼은 해당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옛날에 나도 이거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질문 많이 나옵니다.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이건 이제 통상 5개년도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해서 비연속적인, 계속이 아니죠. 비연속적인 경우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12년도, 14년도, 16년도, 18년도, 20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띄엄띄엄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해당 연도에 12개월을 다 안 채워도 돼. 그냥 한 달짜리만 들어가 있어도 역시 실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 일단 뭐 어떻게 뭐 빵원이라도 다 내긴 냈어? 빵원도 돼요. 빵원도 내긴 냈어 해갖고 어느 정도 그 유령 컴퍼니 회사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걸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월급쟁이 분들은 뭐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다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일반 공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까지 이제 다 특공이었었고, 이제 드디어 일반 공급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2월 18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서경인, 그러죠. 서울, 경기, 인천 사람들, 2년 이상 산 사람, 오케이. 이거 다 똑같고, 자, 50% 공급 다 똑같고, 다 좋습니다. 등본상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역시 50% 쿼터 물량을 먼저 제공을 해준다는 거 역시 똑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이건 하나는 알고 갑시다. 자, 민영주택입니다. 추첨제 공급 시. 자, 여기서는 무주택 75% 먼저 공급을 해주고 나머지 25%는 다시 여기서 떨어진 사람하고 1주택자. 2주택은 무조건 안 되고 1주택자 중에서 나중에 이거 주택 처분 서약서를 작성을 한 사람들에 한해 갖고 추첨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추첨제 물량에서 75%와 25%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전체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요거 전용 8호 타입 이하. 여기 84 타입 있습니다.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을 합니다. 이 가점제가 뭐예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렇게 해서 84점 만점을 해서 나가는 그 점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힐스테이트 리슈비를 할 때 우리 그 청약에 대한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70점 이상 해갖고 뭐 70점인데 뭐 떨어졌네 어쩌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70점이 떨어진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01 타입이 있는데 이게 9억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84 타입이 8억 9,990만 원에 나왔는데 101 타입은 당연히 9억이 가뿐하게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84로 몰리죠. 그럼 84는 옛날에 힐스테이트 리슈빌처럼 그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진짜 한 75점 정도 돼야 되나? 일반 서민이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75점 나온다는 게 원래 그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전용 8호제곱을 초과하는 물량들이 있죠. 101 타입. 뭐 세대수는 그렇게 얼마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있죠. 여기서는 가점제 50% 그리고 나머지 물량 절반은 추첨제 50%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추첨제 50% 아까 7대3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대충 그 남은 세대수에서 7대3 이렇게 아까 5대5였나?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몇 개의 무주택자 75% 그리고 1주택자 다 포함해서 25%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나오시겠죠. 그죠? 자, 무주택 기간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서는 이제 세 가지 팩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 기간 이거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여기서 부적격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서부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만 19세에서부터인가 보다 무심결에 그렇게 해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부적격됐죠. 10년을 뛰어먹었는데 이게 하나당 점수가 2점짜리인데 그러니까 20점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떨어지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일에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25세 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25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예. 좀 특이하죠? 예. 그리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부양 가족 수에서 나와 있는데 태아나 입양 가족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따질 때 본인을 제외한 5점을 플러스해서 5점씩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4인 가족이다. 그러면 5, 4, 20이에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돼요. 태아 다 포함해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있는데 태아가 하나 있어. 그럼 5명 아닙니까? 그럼 5, 5, 25지. 25점이지. 그렇게 따지는 게 제일 편해요. 자, 통장 가입 기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공고문을 가지고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내용이지만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편하게 빠르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최대한 피하시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거의 서울에서는 마지막 기회니까 꼭 잡으시고 좋은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람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 때 평면도 분석을 하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